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1주에서 3주차 극초기 증상과 4주차 이후의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조심해야 할 음식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신 극초기 증상이나 임신 초기 증상은 산모님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무증상인 분도 있고요. 혹은 여러 증상을 같이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리를 하지 않는 무월경이 가장 확실한 증상이지만 생리를 불규칙하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임신 사실을 바로 알기를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도 아마 생리 예정일이 지나갔는데 복통이 있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리열,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겪고 불안해서 혹시 임신인가? 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임신 극초기 증상들 정리해 드릴 건데 이때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을 알아두면 해당 증상이 찾아왔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 꼭 확인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신 극초기 증상입니다. 임신 1주에서 2주, 3주차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첫 번째 증상은 아랫배 통증입니다. 수정란이 자궁에 붙으면서 약간의 경련이 있기 때문에 아랫배와 허리 쪽에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생리통이나 배란통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화불량과 변비입니다. 또한 여기에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궁이 커지면서 주변의 장기를 누르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혹은 기존의 변비가 더 심해지거나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상은 미열입니다. 으슬으슬 추우면서 열이 날 수 있는데요. 이 감기 증상과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3번과 이어지는데요. 기초 체온의 증가입니다. 대표적인 임신 증상의 하나죠. 약 37도대로 기초 체온이 약간 증가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됩니다. 체온계를 통해 평소 기초 체온이 얼마인지 재고 있었다면 이를 통해서도 임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두통, 어지럼증입니다. 사실 이것도 감기 몸살과 좀 비슷한 증상이고 편두통이 평소 있었던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 여섯 번째, 가슴 통증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증상들이 조금 흔하게 올 수 있는 거에 비해 평소 가슴 통증이 없던 분들이 가슴 통증을 갑자기 느꼈다면 요거는 임신을 좀 의심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생리할 때와 비슷하게 가슴이 약간 부풀고요.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증상은 질 분비물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호르몬이 증가하다 보니 질의 분비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간혹 찻상혈이 나오는 경우 갈색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먼저 임신 1주에서 2주, 3주 극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4주차 정도까지는 착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증상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착상 전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증상이 좀 흔한 편이고요. 또한 이때는 보통 호르몬 증가로 인한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서 변비가 심해진다든가 설사를 한다거나 하는 시기인데요. 그리고 이때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착상혈인 경우보다는 다른 문제로 인한 출혈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4주차 이후에 해당하는 임신 초기 증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신 극초기 증상도 함께 나타나면서 아래 증상들이 확실해지는 시기인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 증상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급격하게 졸리고 피로감이 좀 높아집니다. 임신하면 많이 졸립다고 하잖아요. 평소처럼 잠을 자거나 충분히 수면을 취해도 계속 졸릴 수 있고 앞으로의 임신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상으로 먼저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입덧입니다.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엔 잘 먹던 음식도 갑자기 못 먹게 된다거나 원래 별로 생각이 없던 음식이 갑자기 너무 땡겨서 계속 찾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이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월경, 가장 확실한 이제 증상이죠. 생리가 중단됩니다. 네 번째는 입덧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대표적으로 마트 갔을 때 원래 못 느끼던 냄새들까지 다 맡게 됩니다. 생선 비린내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일반적인 음식들에서도 갑자기 냄새가 좀 역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건데요. 이때는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널뛸 수가 있어요. 생리 심할 때도 이제 감정이 좀 널뛰잖아요. 임신 중에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통제가 안 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신 극초기와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은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평소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를 통해 검사하는 게 비교적 정확합니다. 이 임신 테스트기는 성관계를 맺은 후 2주가 지난 시기에 소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보는 소변으로 검사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이때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다면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임신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될 음식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평소보다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우리 산모님들 식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 같은 음식은 꼭 피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대표적으로 생식입니다. 덜 익힌 고기, 생선, 날달걀 등은 식중독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페인인데요. 커피 사실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근데 이때부터는 좀 피해 주셔야 하고요. 디카페인 커피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디카페인이라고 카페인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또한 녹차 같은 홍차류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는 과도하게 섭취 시 유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카페인이 너무 땡기시더라도 다른 음료로 좀 대체해 주세요. 저도 사실 요새 이 카페인을 줄이려고 커피를 안 마시고 루이보스 보리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결명자 같은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피해야 할 음식은 알코올, 술이죠. 임신 중에는 어떠한 형태의 알코올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훈제 생선, 치즈,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가능한 피해 주시고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꼭 충분히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식사 전후의 충분한 휴식인데요. 식사 전후 30분 정도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해 주시면 메스꺼움이나 입덧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덧 증상이 심한 분들은 충분한 휴식, 가벼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면 입덧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노력을 하셔도 입덧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이거는 혼자 노력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주세요. 그 다음 주의사항인데요. 이제 균형 잡힌 식단, 탄단지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거기에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골고루 섭취해서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엽산입니다. 엽산 섭취 태아한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전부터 충분히 꼭 섭취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청결.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은 익혀서 생식은 구분해서 보관해주세요. 그 다음 충분한 휴식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규칙적으로 수면 취해주시고 휴식도 취해주셔야 그래야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만큼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건강 상태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꼭 최대한 따라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임신 초기 증상과 조심해야 될 음식 그리고 주의사항 알아보았는데요. 임신 초기에는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이 기간을 잘 보내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임신 극초기 그리고 초기 산모님들에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